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조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보는 프로그램 구조가 일단 명령어가 있잖아요. 명령어는 이렇게 기본 포맷으로 있지만 우리는 이제 보통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포맷이 주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한 비트를 i라고 해서 이제 간접이냐 직접이냐 그거에 따라서 간접은 1로 하고 직접은 0으로 하는 그 한 비트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명령어와 이제 오퍼랜드 그리고 AC 바이너리 오퍼랜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주소를 어떻게 이 주소와 이 명령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는 i가 써 있네요. i와 이 OP 코드는 명령어예요. 어떤 명령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주소는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 이 i에 따라서 간접이면 어떡하고 직접이면 어떡하고 간접이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얘는 다이렉트, 직접이고요. 얘는 지금 간접이에요. 그래서 직접일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이 명령어에 들어있는 이 주소 부분이 바로 들어있는 그 오퍼랜드 피한선자가 들어있는 주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번만 접근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간접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지금 보면은 35에 들어있는 게 300이에요. 근데 만약에 직접이었으면 300으로 가면은 내가 원하는 피연산자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얘는 그것이 아닙니다. 얘는 간접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300을 찾아갔더니 300이 들어있는 이것이 바로 실제 오퍼랜드의 유효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1350으로 가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실제 오퍼랜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오퍼랜드가 들어있는 곳의 주소를 유효 주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457이 바로 유효 주소가 될 테고 여기서는 1350이 유효 주소가 되겠죠. 네, 그리고 컴퓨터 레지스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좀 특징적인 것이 보통 우리는 이제 16비트를 쓰니까 16비트짜리 레지스터를 많이 쓰는데 특징적으로 이제 PC나 AR은 12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I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입력이 되면은 이제 바뀌지가 않는 특징이 있고요. TR은 이제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곳이고, 이 DR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고, 이거는 연산을 해주는 곳이죠. 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굳이 이제 PC를 이제 여기다가 뭐 넣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뭐 앞에를 그냥 채워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채워주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통버스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명령어 연산을 할 때 사이클마다 한 명령어씩 처리를 하는데 이 사이클마다 동시에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공통버스는 한 명령어당 한 번씩 이 공통버스는 이제 두 명령어가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안 되죠. 왜냐면 이 공동버스는 데이터와 명령어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동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산 처리 결과를 내가 메모리에 저장을 하겠어 하면은 이렇게 공동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내가 PC에서 또 AR을 보내게 되면은 이게 겹치잖아요. 이 길이 겹쳐버리면은 데이터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명령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 한 번에 하나씩만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계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몇 단계를 거쳐서 이 명령어를 다 수행해야 되냐, 그 단계는 또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간단하게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공동버스는 동시에 사용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얘가 돌아가는 건가요? 하면은 이 버스에 입력되는 숫자에 따라서 이 버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이진수 3비트니까 000부터 111까지 있겠죠? 그럼 0부터 이제 7까지 사용이 가능하던 건데 얘가 111을 넣게 되면 7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들어와도 돼 하면은 이제 얘가 버스에 실려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얘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
이거를 여기서 메모리에서 읽어가지고 내가 이제 DR에 넣겠어 하면은 DR에 로드 신호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로드 받을 애가 이렇게 쭉 가면서 여기 열려있네 들어가게 돼 하고 여기 DR로 로드가 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로드할 곳이 있다 하면은 이제 여기를 로드 시켜 놓으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오다가 실리게 되는 거죠. 레지스터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 자체에서 좀 특징적인 것들을 좀 몇 개 보자면, 지금 얘는 어드레스가 AR이라는 그 어드레스가 그 주소 레지스터죠. 얘가 지금 여기 메모리랑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통 우리 AR 이렇게 해서 우리 패치 단계에서도 이제 PC에 있는 것을 AR로 넣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처음에 이제 내 현재, 아니, 다음 실행할 주소니까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할 주소를 어디다 넣어요? AR에 넣을 거야. 그 다음에 이 AR에 있는 MAR을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리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리드 신호와 MAR에 있는 것을 여기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럼 명령어를 또 IR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이 PC를 AR에 저장하는 것과 전송하는 것과 이 MAR을 IR에 보내는 이 작업은 동시에 절대 할 수가 없게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어 패치가 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T0에서 AR을 이제 PC로 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T1에서 하는 PC 플러스 1 이것과 MAR을 IR로 전송하는 이것과 절대 동시에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되겠죠. 왜냐면 공동 포스를 사용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 둘은 또 같이 실행을 하네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얘는 보면은 이제 PC는 지금 보면은 PC 더하기 1을 해야 되는데 얘는 PC 더하기 1 같은 경우에는 이 인, 인크리먼트 하는 여기 증가를 여기 증가해서 여기 신호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증가만 해주는 애니까 이게 따로 공동 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증가하는 것과 MAR에서 IR로 보내는 요거는 동시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MAR, AR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기서 주소를 선택해주고 그 주소에 맞는 결과가 찾아진 그 명령어겠죠? 메모리 데이터가 나가겠죠. 명령어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AC는 들어가는 애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데이터를 갖고 오느냐? 보통은 이제 이 메모리에서 읽어서 DR로 보내주죠. 그리고 이제 DR에서 AC로 이제 값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끼리는 통신이 가능해요. 그러면 AC에서 결과가 나온 거는 또 MAR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메모리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물어볼 수 있겠죠. AC로 들어올 수 있는 애는 어떻게 들어와? 지금 보니까 세 가지 경로가 있네요. 이 DR에서의 그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AC의 결과가 다시 AC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입력한 게 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간혹 이제 문제 중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미 데이터를 로드를 했어요. AC에 들어있는 앤데 내가 AC에 있는 값을 바꾸지 않고 DR과 연산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AC에 연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얘의 값을 어차피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이제 문제를 나중에 살펴보면 되겠지만 원래 여기 있던 AC 값을 DR로 옮겨요. 얘는 이제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DR로 옮기고 DR에 있는 값은 AC로 바꿔요.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한 클럭에 수행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어차피 DR을 갖고 오는 건 여기 선호를 쓰면 되니까 갖고 오고 AC를 DR로 이동하는 거는 공통 포스를 사용하니까 둘이는 한 번에 서로 여기 있는 값을 여기로 이동, 얘는 있는 값을 여기로 이동하고 한 번에 수행이 가능해요. 이동한 다음에 이제 더하는 거죠. 더하기든 뭐 연산을 한 다음에 이 연산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값을 바꿉니다. 둘이 바꾸게 되면은 여기에 원래 들어있던 거는 AC의 원래 값이고요. 여기서 계산 완료된 값은 DR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는 값을 바꾸지 않고도 연산이 한 번에 가능하다. 물론 결과값을 전송할 때는 한 번에 안 되겠죠. 그거는 또 네,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단계에 맞춰서. 네.
이렇게 공동버스 설명을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명령어가 있어요. 얘는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그 밑에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명령어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 명령어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메모리 참조 명령어가 있고,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가 있고, 그 입출력 명령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메모리 참조에 관련한 명령어들이 있고요. 얘는 레지스터 참조에 대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밑에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네, 이렇게 전부입니다. 음. 근데 얘네들 또 구분을 해준단 말이죠. 얘네들은 이제 여기 앞에를 보고 또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것들은 이렇게 메모리 참조해서 연산하는 거, 그냥 보통 보면은 end나 add, load, 저장, 뭐, 이거는 이제 건너뛰기 점프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BSA는 이제, 얘는, 서브루틴을 실행을 해주고 복귀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ISG는 이제 우리가 DR에다가 더하기 1을 했을 때 0이 됐다 하면 이제 PC 플러스 1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거가 얘가 좀 생김새가 달라요. 그죠? 얘는 얘랑 구분을 할 때는요. 얘랑 얘네 둘을 구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를 보면 돼요. 예, 가운데 있는 111을 보면 되는데 우리가 뒤에서 좀 보는 그림이 있어요. 미리 좀 보자면 여기 디코더로 명령어를 이제 IR에서 OP 코드를 디코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세 비트로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000부터 111까지니까 0부터 7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7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111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111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제 여기가 11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11일 때는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나 또는 입출력 명령어를 사용하겠다. 그 외에는 내가 메모리 참조 명령어를 사용하겠다라고 명령어에 아예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그럼 얘를 보면 우리가 명령 아까 디코더를 봤을 때 D7이잖아요. 그럼 D7이 1일 때는 이 두 개의 명령어가 실행되고 D7이 0일 때는 얘가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 명령어 구조를 좀 볼까요? 얘를 봤을 때 얘가 D7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I 비트 빼고 뒤에 세 비트가 이제 명령어 OP 코드 자리인데요. 얘가 1이면은 만약에 여기서 0이에요. 0111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직접일 때는 0111인데 간접일 때는 1111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16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는 7이 되고 얘는 F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을 우리는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라든지 입출력 명령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네네. 직접으로 하지 않고 이 간접 직접으로 나누는 거는 이 메모리 명령어고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011로 하는 애는 레지스터로 사용하겠다. 111로 시작하는 애는 IO로 사용하겠다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는 7로 시작하는 애는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구나. 그리고 111F로 시작하는 애는 입출력 명령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7로 시작한 애들이네요. 다 7로 시작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구나. 그리고 F로 시작하죠? 얘는 입출력 명령어구나.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나머지인 메모리 참조 명령어인데 얘 구성을 좀 보면은 얘는 0 또는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간접 직접을 사용을 하고 메모리의 주소를 참조해가지고 연산을 해주는 애들입니다. 그러면은 간접일 때는 0이고 뒤에는 뭐가 나오든 상관없죠. 111만 아니면 돼요. 네. 그래서 111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0, 111 전인 0110까지겠죠. 이거 0111 순간에 이제 얘가 사용하고 있으니 110이니까 6까지란 말이야, 최대. 그러니까 0부터 6까지. 나머지 뒤에 애들은 뭐 주소 나오고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0부터 6까지. 그리고 2는 어떻게 나오냐? 아까 얘는 0, 1, 1, 0이었어요. 그럼 얘는
직접이었으니까 간접이 1110이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2잖아요, 2. 그럼 1111로 가는 순간 뭐예요? 얘는 입출력 명령어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겹치지 않게 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이밍을 사용해요. 아까 디코더 그림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령어를 디코드를 하는데 얘는 이제 맨 최상단 비트 디코드하고 간접 직접 하고 나머지 얘는 오피 코드를 디코드하고 얘는 주소잖아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여기서 시퀀스 카운터라 해서 얘는 타이밍 신호를 디코드를 합니다. 디코더를 사용하죠. 16까지 있네요. 0에서 15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도인데, 이제 얘가 우리가 여기서 본 건 뭐, 모서리형, 아까 예전에 봤었잖아요. 앞 단원에서. 그런데 이제 얘가 타이밍도가 우리가 뭐 T0에 시작한다고 모든 명령어가 뭐 다 T16까지 있는 거 아니 보통 T4나 5에서, T4나 5쯤에서 다 명령어가 수행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뭐 16까지 계속 15까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클리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0으로 돌아가야 다시 새로운 명령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다 일치하는 게 여기 T4, D0인데 이 타이밍 신호에 내가 이제 클리어 신호를 주게 되면 얘가 T5로 가지 않고 T0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우리 명령어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니, 이제 명령어 사이클이 어떤 타이밍으로 도냐, 그걸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패치와 디코드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명령어를 가지고 올 때 패치를 해주고, 그리고 그 명령어가 16비트짜리일 테니까, 16비트 명령어를 이제 분해를 해서, 얘는 뭐, 어떤 명령을 하는 앤지를 봐주는 게 디코드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 둘이를 패치, 얘를 이제 디코드 단계라고 하는데, 어, 이걸 보니 딱 문제에서 패치 단계를 이제 딱 이거 그림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이제 해독을 하는, 이거 딱 그림 봤을 때 이제, 얘가 패치 단계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는 지금 T0와 T1이라는 타이밍 신호를 갖고 있고요. T0는 뭐겠어요? 우리는 이때 PC가 AR로 전송이 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 이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가 T0에 1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 선이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들어가는 게 없으니 010이 될 것입니다. 우리 010은 이진수가 010이면 뭐죠? 2죠, 2. 이기 때문에 얘가 2가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PC가 1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신호는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게 되면 로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PC가 이렇게 공통버스를 통해 AR 로드 들어왔네 하고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뭡니까? PC가 AR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T0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제 T1에서 하는 건 뭐예요, 우리? PC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뭐예요? MAR, 메모리에서 읽어와요. 그 다음에 어디다 넣어요? MAR, IR로 넣게 되죠. 명령어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얘도 한번 볼게요. 얘를 보면은 얘가 1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얘는 또 여기도 다 들어가게 되네요. 7이기 때문에 111이니까 7이어서 얘를 읽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얘를 읽어온 상황에서 네, 여기 또 1이 들어가게 되고 1이 들어가게 되고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인크리먼트잖아요. 이제 증가를 하는 신호가 들어간 거고 얘는 로드하는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로드가 되고 네. 그러면은 얘 로드 신호가 들어가고 얘는 리드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리드를 했으니 메모리에서 읽고 얘를 내보내주고 결과가 다시 돌아서 여기 로드 해주라고 했으니 IR로 들어가겠네요. 그럼 우리 지금 이거 해결된 거죠. 여기서 메모리 읽은 게 IR로 들어간다. 그리고 PC는 인크리먼트 들어가니
증가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네. 그래서 이 회로가 이 레지스터 전송 회로가 딱 그 패치 단계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명령어 사이클 흐름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PCAR 그리고 T1에서 하는 패치 단계 여기까지 잘 표현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코더 단계가 이제 T2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를 했으니 우리는 뭐예요? 그 분해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명령어가 무엇이냐 하고 이제 명령어 수행을 해주러 가는데,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D7이 1이면 우리가 리출력 명령어나 레지스터 명령어를 수행하게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D7이 0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쪽으로 가서 얘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또 맨 앞에 최상단 비트가 i인데 그게 0인가 1인가에 따라서 간접이나 직접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근데 직접이면 이쪽으로 갈 테고 간접이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직접이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우리가 실제 유효조를 찾아간다고 맨 처음에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직접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타이밍에 T3에 만약에 무언가를 해준다. T3에 명령어 수행이 아닌 무언가를 해준다 하면 이제 간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얘는 T4부터 이제 실제로 뭔가 실행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명령어를 찾았으니. 그리고 이제 D7이 이제 1인 경우에는 얘나 얘인데요. 우리가 그 여기서도 직접 비트를 따지는 그 최상단 비트가 1인가 0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7이나 F였어요. 근데 만약에 1이었으면 우리가 F였고요. 0이었으면 7이었죠. 근데 7이면은 우리가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라고 하기로 했고, F면 입출력 명령어로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고도 전체 명령어 사이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되게 메모리 참조 명령어에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네, 제일 기본적인 건데 이거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는 거는 이제 보통 BSA나 뭐 이쪽 뒤쪽인데요. 어, 이거 설명하기 전에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음, 네. 그래도 괜찮겠죠? 지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크가 다른 데 바뀔 것 같아요. 일단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end 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이제 dr로 옮겨가지고 dr에 있는 것과 ac에 있는 것을 and를 하면 됩니다. add도 마찬가지로 add는 더하기죠. 그리고 add는 load입니다. load. 그리고 sta는 저장을 하는 거라서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고, 이 번과 bsa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번은 점프예요, 그냥. 그래서 무작정 내가 이렇게 있다,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가 여기로 점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AR을 PC에 넣어주면은 그냥 이제 PC가 다음 실행할 명령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명령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 실행했다가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다. 점프를 시켜라 하면 쭉 점프 이동해서 다른 데로 다른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 BSA와의 차이는 BSA는 서브루틴하고 복귀를 하는데 얘는 그냥 점프만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BSA 명령어에서는 번을 써요. 어떻게 쓰냐? BSA는 이제 얘는 서브루틴을 실행하는 애고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돌아가는 애냐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20을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20에서 BSA라는 명령어를 만나버렸네요. 그러면 얘는 135예요. 135로 가요. 135로 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PC는 당연히 20을 수행 중이었으니까 21이 되어 있었겠죠? 패치 과정에서. 근데 이제 135로 갑니다. 135에 가면은 이제 여기에는 뭔가 비어 있겠죠?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뭘 저장하냐? 나의 복귀 주소를 저장해요. 나의 복귀 주소는 뭐예요? 내가 돌아왔을 때 실행해야 되는 것. 이거는 21이죠. 21부터 내가 다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1을 일단 넣어요. 그 다음에 AR을 플러스 1을 해줘요.
그래서 AR을 플러스 136으로 가서 136부터 이제 얘가 서브루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쭉 수행을 하다가 얘도 끝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서브루틴의 마지막에는 이 1번하고 135가 뭐예요? 아까 내가 복귀 주소 저장해 놓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갑니다. 그럼 135에 있는 명령어를 수행해 이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왜냐면 1이에요. 1은 뭐예요? 간접이에요. 135에 들어있는 것이 유효 주소야. 그러면 이제 21로 다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명령어를 또 다시 수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기에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내가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는 여기 135에는 이 저장에는 21이 뭐예요? 복귀 주소다. 라는 것입니다. 네, BSA고 이게 사실 좀 이렇게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 인터럽트 과정이랑 좀 더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리 인터럽트의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차이를 인터럽트는 이렇게 뭐 0에다 이렇게 복귀 주소 저장해 놓는다 이랬지만 이 가장 눈에 보이는 차이를 보자면 이제 인터럽트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당연히 얘랑 명령어랑은 다르죠 인터럽트랑은. 근데 좀 보자면 0번지에 저장을 해놓는 특징이 있고 1번부터 이제 보면은 1번에 이제 그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터럽트인데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1번에 내가 이제 실행해야 될, 점프해야 될 주소가 나와 있고 이때 이제 얘가 뭐 서브루틴은 아니지만 이렇게 IO 입출력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얘도 이제 점프를 한다는 점 비슷한데 얘는 여기서 1, 0으로 다시 IO 출력이 끝나고 나서는 1번 0을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0으로 가라. 0에 가면은 너가 다음에 실행할 주소가 있어. 0으로 가요. 근데 0에는 아까 이제 256인 복귀 주소를 저장을 했겠죠? BSA하고는 다르게 얘는 0에다가 복귀 주소를 저장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얘 인터럽터 걸리면 무조건 0으로 가요. 지금 얘가 명령어 자체가 나와 있진 않죠? 아, 네. 여기 보면 인터럽트의 명령어는 무조건 AR에 0으로 들어가서 AR이 0으로 가요. 그다음에 이제 PC 값은 TR에 저장하고 TR 값은 MAR에다 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PC 값은 TR에 넣고 TR은 MAR에 저장을 합니다. 그쵸? 0번지에 저장하는 거 PC 값을 복귀 주소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1번 PC 플러스 1을 해줄 거예요. PC 플러스 1을 해준 다음에 그럼 이제 명령어 인터럽트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인터럽트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해주게 되는 거겠죠. 얘를 수행했으니 얘는 또 0이니까 간접이 아니고 직접으로 바로 가면 얘를 바로 수행할 수 있겠죠. 수행하고 끝났어. 근데 간접이니까 0번으로 가서 0번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0번에 가면은 이제 너가 수행해야 될 주소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56으로 가서 얘부터 다시 수행하면 되겠죠. 되게 설계가 잘 돼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메모리 참조 명령어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클리어가 있고 잘 나오진 않아요. 네, 보통 봤을 때는 뭐 어떻게 해라 라는 명령어가 주어집니다. 그거 보고 하면 돼요. 그리고 메모리 참조 명령어 이거 아까 했죠? 네. 네, 여기 쭉 넘어가고 네, 이것도 한 번에 이제 명령어들을 타이밍에 맞게 정리해 놓은 네, 제어 흐름도라서 이런 명령어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명령어 사이클 수행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엔드부터 봤을 때 어떻게 이게 타이밍에 맞춰서 수행이 되는가를 봤을 때 얘는 이제 PC에서 여기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패치랑 디코드 과정이고요. 그럼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되고 물론 뭐 4, 5 이렇게 수행이 되겠지만 그거는 네, 이거를 네, 1, 2, 3, 4, 5에 맞춰서 초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은 PC에서 AR을 가지고 있는 패치 단계부터 패치, 패치하고 디코드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 실제 수행하는 것까지. 그럼 우리가 네, 다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값 변화를 알 수 있겠죠.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문제가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패치 단계에서는 이제 PC를 AR에다가 넣어줍니다. 이제 PC 값을 AR에 넣어줘요. 아예 생 초기에는 그냥 AR은 그냥 AR 다른 값이 들어있잖아요. 주소 값이. 근데 이제 PC를 AR에 넣어주고 나 이제 수행할 거야. 패치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뭐예요? 두 개가 바뀌죠. PC 값이 더하기 1이 되고요. IR 값이, MAR 값이 IR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가상으로 그냥 네, MAR에 이게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준 거고요. 지금 요거 수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3번에서 디코드를 해주는 단계인데, 디코드를 할 때는 뭐, 디코드가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눈에 보이는 간반을 넣어준다면, 이 IR 값이 AR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진정한 이 연산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MAR 값을 DR로 넣어줍니다. 여기 MAR 들어가 있는 그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값을 DR로 불러왔죠. 그 다음에 이 AC랑 AC에 들어있는 값과 DR에 들어있는 값을 AND를 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네, AC가 바뀌었죠. 그래서 다른 명령어들도 사실 3번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4번부터가 달라지겠죠. 4번은 이제 여기 DR 가져왔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이제 AND가 아니고 더해서 여기다 들어가는 겁니다. LDA 같은 경우는 로드예요. 로드는 여기 가져오면 돼요. 네. DR, 3번까지 똑같고 DR로 가져왔죠? 그 다음에 DR에 있는 거를 AC로 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DR에 있는 값을, DR 값을 AC로 똑같이 옮겼으니 똑같아졌죠? 두 개 값을 넣었으니까. 근데 STA는 저장하는 거여서 이거는 딱히 눈에 보이진 않아요. 넣으면 되는 거니까. 네, 얘는 3번까지 수행하고 뭐 딱히 변하는 건 없지만 AC가 값이 MAL로 들어갔겠죠. 그다음에 얘는 분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뭐 복귀 주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점프만 하면 되는 거니까 AR 값을 PC로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BSA 값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3번까지는 나머지랑 디코드까지는 같지만 지금 얘를 봤을 때 이 4번 타이밍 4번에서 이 PC 값을 MAR에 넣어줘요. 네, PC 값을 MAR에 넣어줘요. 이것도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AR을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값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는 복귀 주소 저장에 이제 실제 서브루틴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 AR을 PC로 넣어줘요.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를 주소를 더하게 해줬다고 바로 자동으로 수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 AR을 PC로 넣어줘야 이 서브루틴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AR PC에 넣어주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ISZ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아까 명령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 MAR 값을 DR로 넣어줍니다. 그쵸? MAR 값을 DR로 넣어주고 DR을 가져와요. 타이밍 차에서 가져와요. 그리고 DR을 더하기 1을 해줍니다. 근데 이 더하기 1을 해준 게 만약에 0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0이 아니죠, 이게? 0이 됐으면 PC 값을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바뀐 게 없으니 PC 값도 뭐 딱히 달라지는 건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0000이 되었다. 그럼 문제가 그렇게 되겠죠? FFFF를 내서 여기 더하기 1을 하면 0000 되죠? 그러면 이제 PC 값이 23으로 바뀌겠죠. 네, 그런 식으로 명령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렇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예요. 인터럽트는 우리가 보통 이제 명령어를 수행을 하다가 뭐 입력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은 입출력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얘는 이제 입력 부분이고 얘는 이제 출력 부분인데요. 뭔가 키보드에서 내가 입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플립플롭을 사용해요. FGI랑 FG5를 사용하는데 얘네들을 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FG5가 5랑 FGI가 1이면은 사용이 가능한 형태다. 라고 해서 이 그림으로 보지 말고 이것도 조금 더 정리를 해놓은 그림으로 보자면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어, FGI에 이렇게 뭔가 이 키보드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여기 FGI에 그냥 반짝반짝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AC 입장에선, 여기 불 들어왔네. 나 뭐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나 뭐 해야 되네. 너 여기 불 들어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는 A씨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가서 뭔가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 가져가 하고 이제 뿅 하고 불이 들어왔으면 얘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불이 들어왔어 하는 걸 신호를 1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신호가 1이라고 생각되면은 얘가 어, 가지고 왔을 때 1이에요. 근데 만약에 없어요. 얘가 가지고 갔어요. A씨가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다시 신호가 0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반대로 이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 A씨가 어, 나갈 게 있어. 나 프린트 할 게 있어. 했을 때 그러면 나 지금 현재는 빈 상태여야겠죠? 근데 나 지금 가져갈 게 있어. 가져가고 싶은 게 있어. 했을 때는 반짝반짝하고 1로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가 반짝반짝 나 이제 출력할 거야 했을 때 A씨는 여기 지금 출력할 건가 보네 하고 신호를 보고 내보내줍니다. 그랬을 때 출력이 완벽히 되고 나서는 얘가 0으로 바뀌겠죠.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얘는 여기에 뭔가 차 있었을 때 입력한 게 뭔가 있을 때 얘가 1이 되고 FG I가 1이 되고요. 여기는 뭔가 비어 있을 때 출력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빈 바구니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차 있으면 출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 있을 때 1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출력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인터럽트 사이클의 흐름도인데요. 이건 전체 명령어와 인터럽트가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인터럽트 사이클이고요. 우리가 R을 기준으로 인터럽트 사이클과 명령어 사이클을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령어를 수행하다가 IEN이라고 하는 이거는 입출력 enable 플립플롭이에요. 그래서 입출력이 아니고 interrupt enable flip-flop이어서 얘가 0이게 되면요. 얘가 0이게 되는 동안은 이렇게 들어와도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동안에는 입출력을 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언제 걸 수 있냐? 근데 이게 IN이 1로 0이었네요. 반대로 설명을 했나요? IN이 0으로 걸려서 enable이 1일 때 enable이 1일 때 interrupt를 걸 수 있죠. enable이 1일 때 interrupt를 걸 수 있으므로 1이면은 무조건 이제 interrupt 사이클로 가게 되겠죠. 근데 얘가 0으로 지정을 해줘서 IN을 0으로 지정을 해줘서 interrupt를 걸 수 없게 만듭니다. 음, 네, IN을 0으로 맞아요. IN을 0으로 해줘서 interrupt를 걸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랬을 때 음, 현재 보면은 지금 얘가 만약에 내가 인터럽트 걸겠다 하면은 IN이 1로 되고요. 이제 IN이 1이 되어 있으면 FGI와 FG5를 판별을 하겠죠. 그랬을 때 얘가 FGI가 만약 이게 아까 입력이었어요. 얘가 출력이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R이 1이 되고 얘가 빠져나가서 여기로 가겠죠. R이 1이니까. 여기로 가서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을 수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클을 하는 동안 음, 얘를 이렇게 IN을 0으로 설정을 해줘서 얘가 수행을 하다가 만약에 인터럽트를 걸려고 하면은 못 걸도록 얘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 이제 사이클을 수행이 끝나고 인터럽트도 마무리되면은 다시 IN을 1로 설정을 해줘서 언제든 다시 인터럽트를 걸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럼 우리가 인터럽트를 걸 때는 얘가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인터럽트 R이 1이 되려면 IEN이 1이어야 되고요. 무조건.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GI가 I나 FGO가 둘 중에 하나만 1이고 또 동시에 IEN이 1이 되면은 얘는
인터럽트가 걸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럽트 명령어가 어, 네. 인터럽트 명령어가 네, 이게 돼요. 조건이. IEN과 FGI나 FGO 둘 중에 하나가 1이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네. 인터럽트가 걸리게 되면 이 사이클을 수행한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루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이 명령어는 어떻게 되냐, 명령어 수행은 어떻게 되냐, 과정이. 인터럽트 수행 전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어, 그랬을 때 과정을 좀 보면 얘가 PC가 현재 256이어서 수행을 하다가 인터럽트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까도 한번 말했지만 0으로 바로 띄어요. AR에 0을 넣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AR에다가 255 수행 중이었군요. 255 수행 중이고 PC 값은 256이었으니 256 복귀 주소인 256을 여기다 저장하고 AR 값을 플러스 1을 해서 1로 가게 해요. 그럼 1에 있는 이 값을 PC에 넣어서 PC가 이 1120부터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번 해서 띄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IO를 처리를 한 다음에 IO 끝자락에는 얘가 있겠죠? 그러면 얘도 1번이니까 우리 1이 뭐였어요? 간접이었죠. 0으로 가면 너가 수행해야 할 유효 주소가 있어. 그래서 0번으로 다시 갑니다. 아까 여기는 256이 저장이 되어 있었겠죠? 256으로 다시 가서 거기부터 다시 정상적인 명령어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터럽트의 과정이고요. 처리 과정. 이게 명령어를 총 정리한 표입니다. 네. 네.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핵심적인 거는 다 끝났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